6부에서 답은 우리 안에 있다. 사이먼 신에게 지금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장에 시간을 거슬러 가면은 이제 보이는 것들인데, 이 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의 반정부적인 의식과 중앙집권적인 대한 경무를 만연하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거주하던 두 청년은 정부와 기업의 권력을 적으로 여겼다. 권력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개인의 정신을 짓밟는 데 있었다. 두 청년은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상상했다. 권력, 오래된 이념, 만연한 사고방식에 굴하지 않고 개인이 도전할 수 있는 시대를 꿈꿨다. 심지어 기존 방식을 아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두 청년의 신념이 비슷한 히피와도 어울렸지만 그들처럼 체제에 저항하거나 불법을 저르지 않고 또 세상을 바꿀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는 혁명정신이 고조된 지역이자 컴퓨터 까지 바꿨다. 최초의 슈퍼볼 광고 1984년 덕분에 매년 슈퍼볼 기간이 되면 여러 기업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영화 같은 광고를 만들었다. 애플 매킨토시를 다시 한번 표준을 곁들였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 사용자 대다수가 쓰던 운영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 도스에 도전했다. 매킨토시는 그리프의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를 이용한 최초의 대중시장용 컴퓨터였다. 사람들은 이제 코드를 입력한 대신에 마우스 클릭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피플의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가 대중시장에 널리 퍼진 시점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픽 인터페이스인 윈도우가 출시되고부터였다. 혁명에 불을 붙이는 애플의 능력과 그 아이디어를 대중시장에 퍼뜨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능력은 각 기업가 창립자의 와이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잡스는 항상 도전했고 게이츠는 항상 많은 사람에게 퍼뜨렸다. 애플은 같은 신념 아래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도전을 계속해 나갔다. 아이팟과 아이튠즈가 그 예다.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튠즈를 당시 음악업계의 사업 모델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음악업계가 지식재산권과 기존 사업 모델을 보호하고자 불법 음원 복제자들과 소송을 벌이는 동안에 애플은 온라인 음악 시장을 재정립했다. 이런 현상은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도 반복이 되었다. 당시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기기 특징과 기능을 정하고 제조사가 제작을 지시했다. 그때의 애플은 휴대전화 기능을 스스로 정하겠다고 발표해서 업계 표준을 바꿨다. 그러자 이른이 알게도 수십 년 전 애플이 블루박스로 도전했던 브라더 AT&T가 기존 통신사들과 달리 어리 어답터처럼 행동했다. 기존 통신사는 애플의 도전을 거부했지만 AT&T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동의했고, 이로써 또 다른 혁명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애플의 예리한 혁신 능력은 Y에서 생겨났으며 창립 이래 잡스가 자리를 비운 시기를 제외하면 그들은 Y에 변한 적이 없었다. 기존 사업 모델을 고수하고 Y, 다음 표적은 TV, 또 영화 산업이 될지도 모른다. 애플이 이런 혁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우수한 인재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애플의 능력은 수십 년 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거주하던 두 이상주의자 청년의 목적의식 대의 신념에서 나왔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주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 그의 말대로 애플은 도전하는 모든 산업에 흔적을 남겼다. 애플은 창립자 Y에서 시작이 됐다. 이 기업가 창립자의 Y는 동일하다. 애플은 잡스와 버지니아 Y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왓들이다. 사실 이 기업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 또한 잡스와 성향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애플 직원과 고객 모두 마찬가지다. 한쪽은 애플의 Y를 믿고 입사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애플의 Y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므로 행동이 조금 다를 뿐이다. 충성심 깊은 주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자 선택하는 제품은 다를 수 있지만 제품을 구매하여 오랫동안 무린 뒤에 애정을 쏟은 이유는 같다.
애플의 Y가 명확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끌리는 것은 아니다.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가치관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애플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점은 선호도와 상관없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혁신과 유형은 전체 인구의 2.5%, 이 유형은 직감을 믿으며 다른 사람보다도 큰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전 세계 컴퓨터의 약 80%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애플이 약 1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대부분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상에 도전하는 정신을 반기지 않는다. 애플 직원이라면 기업의 성공 이후로 제품을 꼽겠지만 사실 그 정도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많다. 그래도 애플 제품이 더 낫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다. 애플의 Y에 공감한 사람에게는 애플 제품이 단연 최고일 것이다. 이 기업의 행보는 신념과 일치한다. 이들은 Y를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제품명 맨 앞에 알파벳에 이거 붙여서 제품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그저 알파벳 하나가 아니다. I는 나를 의미한다. 애플은 개인의 창조적인 정신을 지지하는 회사이며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이 신념을 증명하고 있다. Y가 시작되는 것 1415년 10월 말이었다. 프랑스 북부 아젠크로에서 그는 그들보다도 규모가 훨씬 큰 프랑스군과 전투를 준비가 하고 있었다. 영국 왕 헨리 5세의 전망은 좋지 않았다. 수적 열세를 보수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3대 1점으로 추측했지만 역사 중에는 영국군이 역대기까지 밀렸다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헨리 5세에게는 수적 열세 말고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영국군은 거의 3주 동안에 400km가 넘는 거리를 행군했고 질병으로 40% 병력을 잃은 상태였다. 반면에 프랑스군은 휴식을 충분히 취했고 사기도 드높았다. 훈련 수준이 높고 전투 경험도 풍부했다. 프랑스군은 지난 전투의 굴욕적인 패배를 만회하고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부풀었다. 게다가 그들의 장비는 영국군보다도 뛰어났으며 갑옷도 훨씬 무겁고 두꺼웠다. 반면에 영국군 갑옷은 프랑스군과 비교될 만큼 얇았다. 하지만 중세 유럽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젠코르 전투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다. 프랑스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실제 승리를 거둔 쪽은 영국군이었다. 영국군은 프랑스군을 혼란에 빠뜨려 패배하게 만들 중요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다. 바로 장궁이었다. 영국군 장궁은 당시 사거리가 매우 긴 무기였다. 영국군 무거운 갑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프랑스군이 화살 세례를 퍼붓다. 화살의 힘을 발휘한 이유는 성능이나 사거리만이 아니었다. 화살의 끝이 뾰족하고 깃털이 달린 얇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다. 이런 화살만으로는 칼에 맞설 수도 갑옷을 뚫을 수도 없었다. 영국군은 결론적으로 전쟁 경험, 훈련 수준, 병력, 갑옷 등 모든 요소에서는 밀리는 셈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이 장궁 하나로 맞붙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장궁을 늘어가게 하는 추진력이다. 이 가는 나무 막대기 화살은 공기를 관통하며 한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가 힘을 얻었고 화살의 추진력으로 인해서 이들은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런데 아젠코르 전투가 당신의 Y를 찾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화살은 목표물의 180도 반대 방향인 뒤로 당겨져야 빠르게 날아가면서 힘을 얻으며 Y도 이 같은 방식으로 힘을 얻는다. Y는 성취하고 싶은 바를 내다보고 달성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조사나 고객, 직원 등을 심층 인터뷰에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Y는 오히려 현재 위치와 정반대 방향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 Y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애플의 Y가 1960년, 70년 반체제 분위기였던 강했던 시기에 시작됐듯이 모든 개인이나 조직의 Y는 과거에서 출발한다. 이는 개인이나 조직의 성장 과정과 경험에서 생긴다. 모든 사람과 조직에는 Y가 있다. 조직은 신념을 보여주는 와트가 되어서는 한다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란 창립자가 자신의 Y를 증명하려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실행한 일이다. 영광을 불어넣는 모든 조직과 집단은 자신보다도 큰 가치를 초월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다. Y를 명확하게 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며 목적의식이나 대의, 신념에서 충실할 수 있는 행동 원칙을 세우면 된다.
가장 어려운 일은 균형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실패를 거듭하여 깨달은 진실은 나에게는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있다. 2005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나는 밑바닥을 경험했다. 2002년 2월 사업을 시작했고 나는 매우 들떠 있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할머니는 그때 내게 에너지가 넘쳤다고 말한다. 내 목표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게 아메리칸 드림 같았던 일을 마침내 해냈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무척 뿌듯했고 날아갈 듯했다. 당시 내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조용형 저주 리브스 같은 포즈로 저는 기업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곤 했다. 이런 행동은 내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열의에 가득 차있던 내 모습은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슈퍼맨 그 자체였다. 사업가라면 누구든지 알겠지만 사업이란 흥미진진한 경주 같다. 경쟁적인 성향을 가졌거나 자신을 기업가로 여기는 사람은 신규 사업체의 90% 이상이 첫 3년 안에 망한다는 놀라운 통계 자료에도 주눅들지 않으며 오히려 활활 타오른다. 사업가는 자기가 3년을 넘길 소수라고 믿으며 낮은 확률에 도전한다. 열정에 끌려서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어쩌면 기업가를 기업가답게 하는 한 부분일 수도 있다. 1년 뒤 우리는 자축했다. 회사는 망하지 않고 또 역경을 이겨내며 꿈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대로 된 체계와 절차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일을 어떻게 해냈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산지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기업가로서 발휘하던 참신함은 사라졌고 나는 더 이상 슈퍼맨 포즈를 취하지. 3년째 4년째 누군가가 내게 직업을 물으면 사업가가 아니라 기업 포지셔닝과 전략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이 일은 전부 다 재미없었고 흥미진진한 경지로 느껴지지 않았다. 내게 사업은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 뿐이었다. 게다가 사업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었다. 사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먹고 살 정도로 수익을 올렸지만 그 이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우리는 포천 500대 기업에 속하는 대형 클라이언트와 일하며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경쟁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이 사실 깨닫자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업을 짓는 더 나은 체제와 절차가 필요했는데 머리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행동을 옮길 수가 없었다. 2005년 9월 나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우울감, 걱정 없이 낙천적으로 살아온 나는 평소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어 우울감은 그 느낌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우울감에 시달리자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아 회사가 망할 것 같았고 집세를 내지 못해서 아파트에서 쫓겨날 것 같은 기분, 직원들은 전부 나를 싫어하고 사기꾼같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회사를 튼튼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책을 읽으며 성공한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그런데 좋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하든 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기분이 나아지기는 커녕 힘들어지기만 했다. 그해 추수 감사절 곧 매부가 될 사람의 어머니 집에 방문했다. 사람들은 거실 소파에 들어앉아 이런저런 이야기했고 내게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고 상투적인 말뿐이었는데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힘도 없었다. 그런데 문득 진실을 깨달았다. 마의 3년을 넘겼으므로 통계적으로 이는 어긋나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실패자였던 것이다.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마케팅 광고에서 전략을 담당했던 나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에 줄곧 호기심을 느꼈다. 사회 초년생 시절 그 호기심을 기업 마케팅 분야에 적용했다. 마케팅 업계에는 모든 마케팅의 반은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반은 들어가는 걸까? 나는 수많은 기업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회사를 내던져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돈이 그래도 많이 드는 마케팅을 어떻게 동전등기 같은 성공 확률을 맡길까? 마케팅의 저의 반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남은 반의 성공 이유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같은 수준의 자본이 있는 기업이라면 광고 대행사, 인재, 대중매체, 접근성 등 여러 여건이 비슷할 텐데 왜 어떤 마케팅은 효과가 있고 어떤 마케팅은 효과가 없을까? 나는 광고업계에서 일하며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팀이 광고 캠페인을 만들었지만 어느 회의에는 흥행하고 다른 어느 회의는 실패했다. 그래서 성공한 마케팅의 공통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효과가 있었던 이유에 초점을 맞췄다. 다행히도 공부할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애플은 어떻게 매번 경쟁사를 앞질까? 할리 데이비스는 무엇을 저렇게
사람들이 기업 로고로 문신할 정도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걸까? 사람들은 왜 사우드웨스트 항공을 좋아할까? 사실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이런 고민들을 품어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이 기업들이 성공한 이유를 법칙으로 만들고자 했고 골든서클이라는 간단한 개념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이론이 딱히 알리지 않은 채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 이런 내게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을 뿐이고 실제로 어딘가에 적응하려던 목적으로 진행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 행사에서 내 마케팅 관점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 학구적인 가정에서 자란 빅토리아 더피 호퍼는 인간의 행동 이유에 관심이 무척 많고 나와 비슷했다. 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내 변종기와 심피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에 이 주제에 호기심이 생겨서 뇌과학 분야 책을 읽기 시작했고 진정한 발견을 했다. 인간 행동과 생물학적인 원리와 골든서클은 완벽하게 겹쳤다. 나는 효과적인 마케팅과 그렇지 않은 마케팅의 이유를 알아내면서 그보다 심오한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이유였다. 동시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에 빠졌던 이유도 깨달았다. 내가 겪고 있던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why를 잊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몰랐지만 그때가 내 분기점이었던 것이다. 나는 why를 다시 찾아야 했다. 내가 한 유일한 일은 헬리포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는 업계 전체를 바꾼 탁월한 Y 유형이었고 훌륭한 리더의 본보기이자 관점. 무엇을 하는지 알았지만 Y를 잊었다. 나는 Y라는 개념에 열렬히 동의했고 완전히 사로잡혔다. 나는 학교나 직장에서 항상 낙관주의자였다. 주변 사람에게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특징이자 Y는 바로 사람들에게 열의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Y를 실현하는 일은 마케팅이든 컨설팅이든 분야와 크기에 상관이 없었다. 어느 곳에서나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열의를 느낄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인생을 바칠 길이었다. 나는 먼저 실험 대상이 되어 이 개념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Y. 이 책에서 내가 해보지 않은 개념은 단 하나도 없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학생기에 대고 Y를 전했다. 내 대의에 공감한 리얼리티 다트들은 나의 본인의 Y를 실현해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열의를 심어주고 싶은 사람에게 나를 소개했다. 혁신 확산 법칙은 이렇게 실현되었다. 골든서클과 Y의 개념이 나에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그때 나는 특허를 내어서 수입을 올릴지 무리로 널리 알릴지를 결정해야 했다. 결정의 기준은 내 첫 샐러리 테스트가 되었다. 그 결과 나의 Y는 사람 들이 각자 열의를 느끼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고 이 대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결정은 단 하나, 바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었다. 나만 아는 특제 소스나 비밀 레시피는 없어야 하였다. 내 비전은 모든 사람과 기업이 자신의 Y를 발견하고 하는 일에 Y를 적용해 이익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실험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Y로 시작하기 전에는 강의를 요청받은 경험이 딱 한 차례뿐이었다. 그러나 Y로 시작한 후 국가를 막론한 다양한 청중 앞에서 골든서클을 주제로 연간 40번 강연을 했다. 기업과 대기업, 비영리단체, 정부기관뿐 아니라 미 국방부에서 합참의장과 공군참모총장에게도 강연을 했다. 골든서클을 발견하기 전에는 군대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말이다. 또한 TV에 출연하는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는 Y로 시작하고 2년도 지나지 않아서 MSNBC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게 됐다. 이전에는 정부나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었지만 지금 국회의원과 함께 일하기도 한다. 나는 전과 똑같은 사람이다. 예전보다 많은 지식을 알게 되지도 않았다. 지금과 이전의 유일한 차이점은 Y로 시작한다는 것뿐이다. 똑같은 지금과 장미로 컨티넨탈 항공을 다시 일으킨 고든 배순처럼 나도 이미 알고 있고 행하던 일로서 일어섰다. 사실 나는 인맥이 넓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는 나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고 대학 성적도 평균 수준이었다. 심지어 아직도 회사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유일한 일은 Y로 시작한 것밖에 없다.
14장에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딜까? 당신이 넘어서야 할 대상은 당 청소리가 울리고 경주가 시작되었다. 주자들이 경기자를 가로질렀다. 전날 비가 와서 아주 척척한 일렬로 내려선 주자들은 물고기 대처럼 하나로 모여 움직여 우리는 완주할 때까지 노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완급을 조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여느 경조처럼 강한 주자는 앞서고 약한 주자는 뒤척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벤코맨은 달랐다. 벤은 총소리 울리자마자 바로 뒤처졌다. 가정들이 주제였지만 그는 해나 고등학교 크로스 컨트리 팀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던 뇌성마비 장애였다. 뇌성마비는 주로 출생 시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운동 기능과 균형에 영향을 준다. 신체 문제는 평생 지속된다. 환자는 척추 변형으로 좌식이 뒤틀리고 약한 근육 때문에 움직임이 느려진다. 자, 무리를 잃은 주자들이 달려나가는 동안에 배는 점점 뒤쳐 또 젖은 풀밭이 미끄러졌고 그러나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세워서 달렸다. 이번에는 꽤 아팠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포기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그게 일상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25분 안에 완주했지만 그는 보통 45분이 걸렸다. 배는 결국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쳐 녹초가 된 모습이었고 그는 완주에 온 힘을 쏟았다. 완주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였지만 힘든 상황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가 아니라 모든 삶에는 이런 교훈도 쓸모가 있지만 목적이 이것이라면 벤코멜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극적인 이야기는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를 몇 달 앞두고 벤이 혼자 외로운 경기를 하고 있을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완전 주자 전원이 다시 돌아가서 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는 유일한 주자. 결승선을 도착했을 때 바로 100명이 함께 달리는 주자는 오로지 벤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깨달음을 준다. 보통 경쟁성에서는 아무도 서로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가 아닌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은 이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올림픽 선수는 서로 돕지 않는다. 그들은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벤은 매번 아주 분명한 화의를 마음에 품고 경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화의를 결코 잊지 않았다. 화의를 되새김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고 계획대로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벤은 넘어진 몸을 일으켜 다시 달릴 자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항상 타인과 경쟁하고 그보다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기업 또한 타사 이렇게 한다. 처음에는 많은 조직이 Y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대한 조직만 Y를 명확하게 유지한다. 자신이 왜 세워졌는지 이전 조직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능가하려고 경쟁한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답한다. 다음에 누군가가 다시 묻는다. 당신의 회사가 경쟁사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면에서 나은 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하는 팀이 누군가 또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리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럴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하는 일이 6개월 전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생각하며 출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열의를 느끼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자, 하우와 와트의 세부상을 제시한다. 이 같은 전개가 화의로 시작하는 대화다. 모든 조직이 화의로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자. 의사결정이 간단하고 충성심이 깊어지고 조직에서 신뢰감이 형성될 것이다. 리더가 화의에서 출발하자고 노력하면 조직에는 낙관주의자가 퍼지고 혁신이 꼽힐 것이다.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성공 사례가 여럿이 있다. 조직 규모나 산업,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화의로 시작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열의를 불어넣는다면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각자 하는 일에서 영감이 샘솟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 네트워크적인 사고가 되겠네요. 나오며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리더가 되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는 리더에게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동의해야 한다. 개인이나 조직의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고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한다. 낯선 사람들과 보트 투어를 떠나서 배가 모인 데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탈출? 제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자연스레 리더를 따른다. 리더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원한다. 탈출 방법이 생각나신 분 있나요? 그때 한 사람이 손들고
불을 피워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가 볼 수 있게 합시다. 리더가 대답한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잠시 갇힐 수도 있으니 식량을 찾아야 해요. 리더님은 좋은 생각이네요. 대답한다. 비바람과 추위를 피하니 은신처부터 만듭시다. 리더는 엄지손가락부터 치우시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투표로 정합시다. 그 듣는 거 이래서 말한다. 해안가로 들어올 때 섬 서쪽에 돛대 몇 개가 있었고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어촌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리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려면 무성의 숲을 통과해서 혼자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나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지 못하도록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게 되면 데리러 오겠습니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따르겠는가? 여러 사람에게 탈출 방법을 물은 첫 번째 사람인가? 아니면 숲을 통과해서 도움을 요청하자고 한 두 번째 사람인가? 두 사람 다 자신감이 있으며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탈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따를지를 명백히 질문 자체가 어리석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을 따르고 싶어한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어촌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도 없고 자료도 없다. 우리는 미래를 긍정하는 그의 신념과 밝은 미래를 명확히 상상하도록 돕는 소통 능력뿐이다. 리더에게는 두 가지 필요하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비전과 이를 명확히 전할 소통 능력이다. 두 번째 사람의 경우 어촌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계획을 공유하지 않고 첫 번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탈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 뒤에 혼자 어촌이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 그랬다고 해도 사람들을 탈출시키게 되면 그는 선구자라고 불릴 테지만 비전을 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비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마음속에 답을 정해두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좌절한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은 그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그들은 선구자 이상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 말재주가 좋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지만 비전이 없는 이들은 단지 뛰어난 소통가일 뿐 리더는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제로 기운을 북돋우는 연설만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을 잠시 느꼈겠지만 무인도를 탈출한 방법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리더에게 두 가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향한 비전과 이를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비전은 어디서 오나? 바로 Y에서 힘에서 나온다. 비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이자 Y를 추구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리더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혼자 내는 사람이 아니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다. 리더가 홀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하도록 열의를 불어 넣어야 한다. 또 진정한 열의로 자발적인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서 시작한다. 옮기는 해리. 자, 리더 디퍼런스. 사람과 숫자 모두를 얻는 이 시대의 다른 리더. 회사가 리더 디퍼런트. 사람과 숫자를 모두 얻는 시대의 리더. 회사가 수익만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낡은 관념이다. 숫자에만 집중하는 회사는 직원에게는 물론 소비적이 오래갈 수 없다. 조직 리더들이 자신 안에보다도 조직원을 우선시하고 조직원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동료를 중시한다면 그 회사는 독자적인 가치와 고유한 철학을 직원과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근간에 대해서 인피니트 게임. 많은 사람이 자신하고 있는 경쟁의 정리를 착각한다. 승패도 끝도 하는 무한 게임을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방을 이기게 하는 유한 게임으로 오해할 때 참가자들은 피폐해지고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다. 시인의 그 최신작이자 그가 제시하는 비전의 결정판이다. 인피니트 게임과 리더 디퍼런스 대표적 시리즈가 있군요. Thank you very much.